일반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O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각 학과 대표와 단과대학 대표 등이 모여 학내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민족효원 대의원 총회는 학생 자치를 위한 핵심 운영기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대총이 참여 정족수 미달로 인해 개최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6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그 원인을 두고 총학생회가 학생사회를 이끌 리더십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우리 대학 학생 자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 속에 총학생회는 오히려 학생회비 인상 등 주요 안건을 서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영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대학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 총회가 참여 인원수가 부족해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체 대의원 159명 중 56명만 참석해 회의 개회를 위한 최소 정원인 62명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이번 사태는 학생 자치 운영의 위기를 보여주며 학생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의원 총회의 무산 배경에는 우리 대학 제56대 총학생회, 피뉴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총학생회장의 막말 정치인 응원 논란에 이어 상반기 공약 이행률 저조로 인해 총학이 학생사회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상반기 대총회는 공결과 미선출 인원을 제외하고 27명이 불참했지만 이번 하반기 대총회는 불참 인원이 65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의원 A씨는 채널 PNU와의 인터뷰를 통해 1학기 때 학생들의 여론도 좋지 않았고 에브리타임에 총학 공약 불이행 얘기 등이 나오고 있다며 대의원들이 불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 스스로도 학생 자치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학에 대한 불신이 대총 불참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회장 B씨는 총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콧하는 것이었다면 회의에 나와 반대하든 질문을 하든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며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자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총학생회는 이번 대총 무산으로 인해 논의하지 못했던 주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학생회비 인상, 공식 응원단 지원 등 중대한 안건을 서면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대의원 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차례에 불과합니다. 대총 의사진행 규칙에도 서면 심의에 대한 토론이나 의사교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학생회장 C씨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근거자료 하나 제공하지 않고 소식조차 없이 대총회 갑자기 학생회비 인상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상 배경에 대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공지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회장인 D씨 역시 왜 다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을 보는지 의문스럽다며 같은 공간에서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이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단과대 행사 등으로 인해 대총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확대운영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서면 심의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사회의 건전한 토론과 민주적인 활동이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BS 뉴스 서영채입니다. 한때 대학 축제에서 주점은 축제의 꽃으로 불리기도 했죠. 6년 전인 2018년 캠퍼스 내 주세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주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대학 축제 현장에서 공식적인 음주 공급 방법을 찾는 학생회나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술은 팔 순 없지만 마시는 건 허용되고 있어 주세법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오히려 무조건적인 규제가 대학 축제의 자율성만 해치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합니다. 송채은 기자가 전합니다. 학생들의 우렁찬 함성이 잔디밭을 메웁니다. 지난 9월 19일 우리 대학 예술대학과 공과대학이 같이 주최한 단과대 연합축제인 예공제, 댄스 동아리와 DJ 공연, 푸드트럭 운영 등
다양한 구성으로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분위기는 뜨겁지만 대학 축제의 상징처럼 여겨진 주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서 술을 팔 수 없는 주세법 적용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직접 사와서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술을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저기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내려갔다가 또 기숙사 사는 사람들은 또 올라가면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축제 때 술을 못 마시면 흥이 안 나잖아요. 실제로 지난 5월에 열린 우리대학 대동제에서도 총학생회는 공식 SNS를 통해 주류 반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지만 인문대 앞에 마련된 푸드코트 테이블 위에는 외부에서 구매한 소주병과 맥주캔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학생회 사이에서는 각종 편법이 횡행합니다. 주류 업체와 사전 제휴를 맺고 현장에서 무료로 술을 제공하거나 동문회에서 대량으로 대신 구매한 술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해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회가 현장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거둔 후 무상으로 술을 제공하는 방법도 포착됩니다. 학생회 임원이 일정 금액을 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 심부름을 하는 광경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엄연한 불법. 주류 판매의 주체가 학생들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돼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금지된 주류 판매는 학생들의 안전규제와 자율적인 축제 분위기 그 어느 것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주점이 없으니까 축제가 학생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 공연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또 주점을 경험해본 졸업생 김나연 씨도 학과 동기들과 협력해 돈을 벌고 추억을 쌓는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 활발한 분위기였던 축제가 다소 위축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주류 판매 규제가 나온 지 현재 6년이 지났지만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규제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2018년 당시 우리대학 총학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주세법 임시허가, 지역 축제로의 전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했고 국민청원까지 올렸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을 뿐 정작 지침을 내린 교육부와 국세청으로부터는 대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려대, 경희대 등 타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책 마련과 관련된 입장문을 공식 SNS에 올렸지만 다른 대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류 판매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 식약처에 따르면 학교 부지 대부분은 영업신고 대상이 안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도 문제인 겁니다. 이에 관해 우리대학 경영대학 김도원 학생회장은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제한적으로 자율성을 주는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PBS 뉴스 홍채은입니다. 텍스트 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텍스트와 힙의 합성어로 책을 비롯한 텍스트로 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멋지다는 젊은 층의 인식을 반영한 말인데요. 이러한 텍스트 힙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독서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에게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독서 열풍에 대해 이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9월 21일 부산시가 독서의 달을 맞아 개최한 가을 독서 문화 축제. 인파가 붐비는 체험 홍보 부스. 한켠에선 북콘서트가 한창입니다. 여러 시민들 속에 자리를 채운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최근 20, 3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서를 주제로 한 팝업 스토어, 행사, 강연회 등을 방문하거나 책을 읽고 감상문을 SNS에 올리는 문화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북스타그램을 검색하면 9월 22일 기준 607만 개의 게시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책 읽고 좋았던 장면이나 좋았던 책을 인스타그램에 많이 업로드하는 편이어서 제가 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 보고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지난 8월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최초로 도서 콘텐츠 전문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도서전 소식에 부산 청년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이번 북페어를 찾은 부산 시민 노 씨는 부산에서 최초로 북페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양질의 도서들을 만나면서 책 추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독서 문화 변화에는 텍스트 힙이 한몫했습니다. 텍스트 힙은 글을 뜻하는 텍스트와 개성 있다는 의미의 힙이 합쳐진 합성어로 책을 비롯한 텍스트로 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멋지다는 뜻입니다. 소수만 즐기는 텍스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개성 있고 멋진 힙한 문화가 된 겁니다. 이러한 독서 열풍이 청년 세대의 보여주기식 독서라는 지적도 있지만 출판업계는 오히려 책에 대한 관심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무풀보다 댓글이 있는 게 나은 것처럼 아예 일치 손도 대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한 문장이라도 접해본다는 거는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이 3.9권이고 10명 중 6명이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대가 연령대 중 7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서를 멋진 행위로 즐거운 놀이로 대하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독서 바람이 줄어드는 독서율을 극복하게 하리라는 기대를 줍니다. PUBS 뉴스 이현수입니다. 저희 채널 PNU는 지난 8월 개강을 앞두고 부산대생을 대상으로 연애 상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짙어지고 있는 자발적 비연애 현상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청년이 취업과 자기개발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연애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영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현재 20대 대학생들은 연애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애를 함과 동시에 끝에 대한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채널 PNU가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에게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느냐고 질문했더니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다. 캠퍼스의 로망은 연애 등이 20대 대학생들에게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 연세대학보사인 연세춘추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연애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8.3%에 불과했고 연애를 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26.7%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기피하는 이유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제한된 자원을 자기 개발에 집중하며 연애에 할애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경성대학교 임낭현 심리학 교수는 취업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자기 개발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배하다 보니 연애 쪽에 덜 분배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예전에 연애 끝나고 나서 이제는 학업이나 친구들이랑 노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기도 했고 자발적 비연애를 선택한 청년들이 많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연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 150명 중 102명은 연애의 필요성에 긍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애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보통이다에 응답한 학생은 48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연애 기피 현상을 우려합니다. 우리 대학 신지은 교수는 각자 고립된 채 각자 도생식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 달리기만 할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삶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청년 연애 기피 현상은 연애 프로그램을 향한 인기로 이어집니다. 한 OTT 플랫폼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족 참견 연애 프로그램이 지난 3월 첫 공개된 후
역대 예능 중 신규 유료 가입을 견인하는 콘텐츠 1위에 오르며 자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연애하지는 않더라도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대리만족도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청년들 사이에서 연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자발적 비연애 선택이 많아지면서 청년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PUBS 뉴스 서영채입니다. 올해 정규리그인 2024 KUSF 대학농구 유리그에 참여한 우리대학 여자농구부가 3월 개막과 함께 10승 무패 연승 행진에 달리며 여자농구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최강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숙명의 라이벌로 꼽히는 광주대 여자농구부와의 경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우리대학 여자농구부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9월 9일 열린 우리대학과 울산대학교의 여자농구부 경기. 점수는 92대 24로 무려 68점의 큰 득점차를 내며 우리대학 여자농구부의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3월 2024 KUSF 대학농구 유리그가 개막한 후 우리대학 여자농구부는 정규리그 선두주자로 현재 10승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까지 단 2번의 경기가 남은 가운데 특히 우리대학과 가장 치열한 접점을 펼쳤던 강주대 여자농구부와의 경기가 가장 주목됩니다. 2019년부터 대학농구 리그에 참여한 우리대학은 총 6번 패했는데 그중 4패가 강주대와의 경기였습니다. 2022년 플레이오프 4강에서는 3쿼터 중반 제역전으로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강주대에 아쉽게 패배한 겁니다. 숙명의 라이벌로 불리는 우리대학과 강주대 여자농구부. 지난 4월 9일 경기에서도 우리대학은 강주대를 2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1일 강주대와 경기를 앞둔 우리대학 여자농구부는 우승을 향한 연습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도 저희를 경쟁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할 때 항상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코치진 역시 선수들이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코트장에서 좀 재밌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훈련은 힘들지만 경기장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대학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수들은 의기투합하며 우승을 향한 열의를 보입니다. 책임감도 너무 강해서 뭐든지 게임에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0점 무패 연승 행진에 달리는 우리대학 여자농구부가 숙명의 라이벌이라 불리는 강주대와의 경기에서 이기고 우승을 거머쥘지 관심이 쏠립니다. PUBS 뉴스 송채은입니다. 우리대학 예술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악 공연을 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재학생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한데 모여 국악을 즐기는 현장을 이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선율이 흘러나오며 무대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가락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관객들의 환호에 미소 띤 연주로 화답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며 우리 음악의 향연에 푹 빠졌습니다. It was a very nice concert. I haven't heard any Korean music before, so it was quite surprising. And I really liked the music. Yeah, I think I will start listening into more Korean music. Yeah. 지난 9월 12일 추석을 앞두고 우리대학 11.6 기념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국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우리대학 예술대학과 한국음악학과가 주관한 이번 공연은 예술대학의 주도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자는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한국음악학과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대학 국제처의 많은 협조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보러 왔다며
첫 콘서트 당시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무대는 우리 대학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악과 성악 파트장 10명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연주곡 선정부터 연주, 사회까지 공연 기획의 대부분을 완성한 겁니다. 이번 콘서트 프로그램은 영화 헤어와의 OST인 사랑 거짓말이부터 잘 알려진 통속 민요를 새롭게 엮은 민요의 향연과 한국의 사계절을 노래한 아름다운 나라 등 다채로운 음악들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 분들을 위한 공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듣기 좋은 곡들을 선별한 것 같고 이 씨는 이날 혼자 했으면 힘들었겠지만 다 같이 끈끈하게 뭉쳐 열심히 연습해 아주 뿌듯한 과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손수 준비한 국악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국악을 즐기고 한국 문화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PBS 뉴스 이현수입니다. 지난 9월 12일 우리 대학 기계관에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 인건비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는 학생 인건비 관련 제도 현황 안내, 주요 개선 사항 안내, 학생 인건비 연구개발단위 운영에 대한 고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이공계 대학원 유입 감소, 인재 수급 불안 지속, 대학원생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대학 새벽볼도서관 1층 새벽마루에서 오찬호 저자와의 만남이 진행됐습니다. 오찬호 저자는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희망찬 이야기가 마치 정답인 양 긍정적인 생각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며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불편해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혁신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위대한 발명품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숭고하게 여기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를 지적했습니다. 2년마다 개최돼 다양한 주제로 미술 전시를 선보이는 부산 비엔날레가 2024년에는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전시 주제인 어둠에서 보기는 오늘날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상상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현 시대상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시선을 상징합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8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부산 원도심의 새로운 공간을 발굴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